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50대 여성,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0대 어머니에게서 긴급 호출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100억 원이 넘던 재산을 모두 뺏겨 빈털터리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체 여성의 집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 변호사님? 일단 제보를 주신 분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50대 여성 과거에 이른바 지역 유지라고 하는 좀 풍족한 집안에서 부족할 것이 잘하셨대요. 그런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이 제보자분은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50대면 그때 부모님들만 해도 이른바 출가 외인 어쩌고 해서 딸이 결혼하러 간 이후에는 좀 안 돌보아 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도 그냥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맞벌이 가면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소식이 들리긴 했대요. 그 부모님이 땅 보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럼 몇 억 정도 받았겠거니라고 그냥 넘겼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지역 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땅이 많으셨던 거예요. 오. 최근에 어머님이 불러서 가봤더니 어머님이 그때 보상으로 한 100억 정도를 받았다. 근데 다시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빈털터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100억이 다 어디로 갔어, 그럼? 네, 어머니에 따르면 땅 보상비로 100억 원을 받은 후에 아들 부부가 우리가 모시겠다면서 어머니의 자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100억 중에 50억 정도를 집안 금고에 넣어뒀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뒀다고 하는데요. 또 같이 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사주고 또 10억 원이 넘는 상가 건물까지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따르면 어느 날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도 금고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아들은 어머니가 비번을 잘못 치셨나 보다. 돈 어디로 도망 안 간다. 건드리지 말고 냅두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들 부부 몰래 사람을 불러서 금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따졌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댔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저런 식으로 네. 나오니까 뒤늦게서야 모든 걸 알아차리고 이 사연자, 제보자한테 SOS를 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는 보상비로 100억을 받은지도 애초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들, 남동생 너무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사랑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아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했을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하고요. 따졌다고 해요, 남동생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남동생이 갑자기 금고에 있던 돈을 어머니가 노름하면서 다 쓴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노름이요? 노름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싶더니 치매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 어머니 있는데 확 그냥 요양원에 넣어버릴까라고 겁까지 줬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옆에 있는 데서.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고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내시다가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다가 충격을 받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동생 말 추궁을 당하자 아유, 우리 엄마 치매 왔구만. 그냥 요양원에 팍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쇼크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보자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게 남동생 부부의 설계 아니었을까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 남동생 부부의 연기에 속았다는 그런 주장이신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며느리가 눈물 고소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이미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네 둘이서 이렇게 작전을 다 짠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하고 그냥 더 살자고 장문의 편지를 한 몇 통을 씁니다. 자, 어머니가 니들도 이제 좀 독립 좀 해라 한마디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안 돼요 이랬다는 거죠 지금. 네, 정말 이 남편하고 아내가 정말 죽이 잘 맞아서 이제 부창 부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돈을 다 이렇게 몰래 빼고 이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네 이제 독립해라.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가 편지를 쓰고 울고 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러고 옆에서 이제 막 어머니 마음을 맞춘 거죠.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40대인 이 남동생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를 낳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물주였던 거죠. 1년에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달에 월천 네 그렇게 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돈을 다 빼돌려서 처남도 집 사주고 장모도 집 사주고. 아니 세상에 엄마한테 그 돈을 받아서 네. 자기 처가 쪽 식구들한테
이건 이제 막 퍼준 거예요. 며느리랑 이렇게 어떻게 잘했겠 며느리가 잘 어떻게 빼돌렸겠죠? 이야. 이래서 하여튼 그 금고에 있는 돈도 지금 가져간 것 같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도 인출해서 썼다는 지금 정황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고 그 금고에 있던 돈은 주식이나 코인을 쓴 것 같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보자가 이 집이 이제 딸이 둘이잖아요. 큰 딸이잖아요. 제보자가 여동생을 찾아가죠. 네, 근데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1,000만 원 생활비를 받은 사람이 더 있었던 건데요. 제보자를 빼고 남동생, 막내, 여동생 모두 월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거기다가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제보의 사업비 명목으로 5억 원까지 빌려갔지만 다 말아먹고 그 돈은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제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뒤 집까지 나갔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떻게 4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한평생을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사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요. 여동생은 나는 정말 쬐끔이고 오빠가 다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빠가 빼돌린 돈과 건물 등 언니랑 내가 나눠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동생 얘기는 이거예요. 난 진짜 그냥 찌꺼기만 이렇게 그냥 먹은 거지. 왕건이는 우리 오빠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자기는 슬쩍 빠지려는 거예요. 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빠 그리고 여동생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제보자분이 나는 왜 그 돈 못 받았어 이걸 지금 따지고 싶으신 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보자분은 남편도 그렇고 직업도 있고 자신들이 일해서 자녀들 키우는 게 너무 당연하답니다. 다만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의 어머니분이 80대였는데 그렇게 돈이 많다라고 해도 늘 아껴 쓰느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 보면 자기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썼다라는 거고 변기물도 2번, 3번 아껴서 모아뒀다가 버리셨고 아이고야. 저녁에 전기세 요금 많이 나온다고 일찍 불 끄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끼면서 사시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돈을 빼돌렸다라는 게 그게 지금 힘든 거고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 남동생도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연락처도 지금 바꿔서 연락도 안 된대요. 근데 아이고. 집 앞에 찾아가는데 그 제보자를 보니까 그냥 도망갔답니다. 도망가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 토례, 이 남동생 부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자, 최근 그 헌재에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헌법 불합치가 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 친족 상도례 규정 개선을 하라. 그 이후에는 효력 상실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요게 친족 상도례 적용될지 좀 의문스럽긴 해요. 왜요? 사기가 될지. 두 번째, 왜 이거 만들었냐면 이 법이라는 걸 가족의 문으로 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또 하나 더 뭐냐면 증거 같은 게 좀 적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정말 사기 당한 건지. 사기를 당했다면 그 사기를 쳤던 편취했던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도 처벌이 좀 어렵고요. 친족 상도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입증을 좀 하지 않고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형사처벌은 많이 어렵고요. 법이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다만 그렇죠. 그 가졌던 몇 년 전에 보상받은 거면 재산의 규모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손들이 다 같이 상속재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세상에 가족이 뭐 이 모양이야 이거. 네, 그리고 제보하신 분은 진짜 엄마가 눈에 밟힐 것 같아요. 돈 다 뺏기고 마지막에 충격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사랑하던 아들 때문에 넘어졌고 또 이 남동생을 뭐 벌을 받게 한다 이거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그 불효를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누나로서 아드님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정말 좀 깨닫고 반성하시고 어머니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좀 사죄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토하고 계십니다. 네. 제보자 편에서 한탄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별바라기님, 진짜 돈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이인님은 자식 차별인가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네. 경미우님은 큰딸만 따돌리고 동생들이 한통 속으로 빼돌렸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덩어리님은 아들이라도 고소해야죠. 이렇게 분노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